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그동안 좀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 부동산이건 아니면 아트테크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도 투자 수단 중에 가장 큰 축을 맡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쉽게 또 접근도 할 수 있고,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좀 주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가치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식을 투자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거 관련돼서도 영상도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술적 투자건 가치 투자건 이런 거보다도 우선 워렌 버핏식 투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그 기업의 가치를 잘 알고 그 가치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기업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좀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죠. 아마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바이블이라고 하죠. 벤자민 그레이엄의 인권 투자 분석 같은 책도 보시고, 기술적 분석과 가치를 평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초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렌 버핏의 그 주주서한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바이블인가? 그런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거기에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때 좀 몇 개 뽑아가지고 한번 소개드리는 자리도 꾸준하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선택하게 된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고요. 하나는 아마존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투자와 앞으로의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아시면 관련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라는 것 때문에 아마존을 선택을 하게 됐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하거나 기업 투자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이용했던 고전적인 방식과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인 거죠. 아마존이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굉장히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아마존을 고르게 된 거고요. 다가올 미래를 좀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면 미래를 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미래에는 어떤 쪽에 수요가 많아지고 성장이 있을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아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얼마 전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택배나 이제 온라인 그 구매인 거죠.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택배 같은 게 많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까지 제지 산업이 사향 산업이라고 많이들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택배업이 많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지업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면은 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대해서도 조금 아시면은 미래를 좀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아마존이 우리 생활을 가장 어떻게 크게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보통 쇼핑을 하실 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좀 번거로운 쇼핑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좋아하는 쇼핑들이 있죠. 좋아하는 쇼핑 같은 경우는 명품 백을 산다든가 자동차를 산다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살 때는 굉장히 쇼핑이 즐거운데, 일상적으로 매일 이용하는 칫솔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아니면 휴지라든가 애를 키우신 분들은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가서 사야 되는데 부피도 크고 운반하기도 어렵고 이런 좀 귀찮은 쇼핑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미리 물품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배송이 되는 이런 식의 서비스를 지금 아마존이 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불필요한 불편함들을 많이 덜어내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런 방식을 위해서 아마존이 지금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업 운용과 기업 투자의 측면에서 어떤 면을 아마존이 바꿔서 그동안 성공을 해왔냐라고 하면, 고전적인 기업 운용 방식은 최소한의 자본을 들여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거였죠. 근데 지금 아마존이 추구하는 거는
투자 여유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 기업에게 그리고 주주들에게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식의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객 지향적인 거죠. 엄청나게 고객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왔었고요. 그래서 초반에 적자도 많이 났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해왔었습니다. 아마존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엄청나게 큰 비전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오고 있고 몇 가지 실패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자본을 많이 끌어들일 수가 있었고요. 주식을 통해서였던 거죠. 이를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장악을 하고 그를 통해서 난공불락의 입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다른 기업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장벽을 굉장히 높이는 전략을 써왔었고요. 하나의 예가 아마존의 창업자죠. 제프 베조스가 주주서한을 통해서 하나 얘기한 것이 있고요. 10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권이 있는데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투자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50%만 돼도 이거를 투자를 해야 할지 여부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10%가 안 되더라도 100배를 먹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하면, 투자 아니라고 하면 투자를 진행을 한다는 의미인 거죠. 물론 그동안에 좀 실패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거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존 파이어인가 하는 거를 만들었다가 실패를 했고,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물류 창고인 거죠. 증기선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공중에서 재고를 쌓아 놓고, 거기서 드론을 통해서 이제 배송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도 만들었다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실패를 하고 좀 허구맹랑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성장을 해왔고, 그런 것 중에 이제 터진 거가 이제 AWS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인 거죠.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 같은 걸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거는 지금 전체 매출을 봤을 때는 몇 프로 10%, 2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익 측면에서는 거의 아마존의 50%가 넘는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빵 터지면 다른 실패 사례들을 거의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아마존은 그런 식의 투자를 잘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한테도 얼마를 투자해서 운용을 잘한 다음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을 만들 거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한 편익을 제공을 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엄청나게 들이부을 거고,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주들에게도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처음에는 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적자도 계속 나고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 일종의 플라이 휠 전략이라고 하죠. 처음에 휠을 돌릴 때는, 굉장히 큰 휠을 돌릴 때는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고 힘들지만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죠, 휠이.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굉장히 미국의 큰 유통 소매 업체들이죠. 월마트건 시어스건 타겟이건 이런 데에 시가총액을 다 합한 것보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지금 큰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1년에 119불의 연회비를 내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있는데, 나중에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서비스를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고, 고소득 계층에서는 거의 70%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고 이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통해서도 처음에는 적자가 났지만 이제 수익으로 바꾼 지 꽤 된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존 에코라고 하죠. AI 스피커, 알렉사를 통한 AI 스피커에서도 지금 1위를 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드라마도 만들기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쪽에도 진출을 한 상황이고, 2014년에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는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는 1, 2년 안에 지금 개인 우주 여행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지금 한 상황이죠. 일반인 대상으로 한 20만 달러, 한 2억 좀 넘는 금액을 내면 이제 우주 여행을 시켜주겠다라는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는 온라인 약국 필팩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금 의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원격 의료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AI 스피커 알렉사를 통해서 기침소리만 들어도 이게 어떤 감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어떤 처방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죠, 원격으로.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생활에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이 계획이 좀 허무맹랑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는 중이라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존이 지금 바라고 있는 이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굉장히 소비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익이 돌아가는, 굉장히 수고가 덜해지고 생활이 편해질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다라고 하죠. 제프 베조스가 처음에는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일을 했었는데, 닷컴 열풍이 한창 불던 1990년대에 이제 월스트리트를 떠나면서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세우게 되는 거죠. 1994년에 좀 재고 관리가 쉽고 딜리버리가 굉장히 편할 수 있는 서적 책인 거죠. 책을 우선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리뷰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좋은 평이건 나쁜 평이건 실질적인 평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용자들이 쉽게 책에 대한 리뷰를 보고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었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외형을 키우면서 창업하고 나서 8년 동안은 계속 적자가 났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플라이휠 전략인 거죠.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구비를 하게 되고, 마켓플레이스라는 것도 만들어서 다른 판매자들이 와서 팔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도 해서 부족한 상품을 채워나가기 시작을 하죠. 8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 확장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투자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지금까지는 창고 자동화와 라스트 마일 배달에 관련된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고요. 여기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하면서 효율을 굉장히 높이고 나면 오프라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격을 매겨서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여러 물류업체를 쓰다가 물류업체 관련된 비용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후에는 항공기도 사고 물류센터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게 되고요. 드론이나 아니면 트럭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면서 좀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고 자동화의 가장 핵심은 이제 키바 로봇이라고 하죠. 이제 로봇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화를 많이 시켰고요. 실제로 아마존 창고를 가보면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거의 로봇가 많이 그 물류 작업을 처리를 하고, 사람들도 그 안에서 거의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굉장히 정신없게 보이지만 그게 자동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비용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처음 그 아마존을 열었을 때는 이제 원 클릭 결제인 거죠. 기존에 한번 정보를 넣어놓으면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결제가 돼서 배송까지 이루어진다 라는 컨셉을 아마존이 거의 흥행을 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 원클릭조차도 하지 않고 배송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말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알렉사를 아마존 에코를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클릭을 하지 않아도 집까지 이제 배달이 되는 서비스를 지금은 제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거의 제로 클릭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금 무인 판매점인 거죠. 아마존 고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오픈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QR코드만 그냥 찍고 들어가서 제품을 가지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컨셉까지도 지금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사람이 필요 없는 창고와 매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존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면서 2000년
2000년대부터 이제 일반적인 소매 유통업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주식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거의 2000% 가까운 성장을 해왔고요. 주식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유통업의 엄청난 강자였죠. 월마트의 매출 규모를 따라잡는데 거의 18년이 걸렸고요, 아마존이. 근데 월마트 매출의 2배를 이루는 데는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때를 엄청난 유통업의 공룡으로 불리던, 한때 굉장히 성행을 했던 시어스라든가, 뭐, 토이저러스라든가, K마트라든가, 이런 데들, 이 아마존의 등장으로 굉장히 힘들게 되면서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데스 바이 아마존이라는 지수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한 460여 개의 유통 체인을 갖고 있는 홀푸드 마켓이라는 신상품 유통업체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아마존이 그동안 뭐 서적이라든가 굉장히 배송에 유리한 상품들을 주로 다뤄왔었는데, 이런 배송 서비스가 굉장히 불리한 영역이 몇 군데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신선식품이고, 또 하나가 뭐 의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패가 되기 쉽고 하다 보니까는 딜리버리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직접 보고 사고자 하는 소비자의 그런 성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선식품 같은 경우 굉장히 이런 배송 서비스를 통한 뭐 구입 자체가 굉장히 그동안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의류도 같은 거죠. 이제 옷을 입어보고 사야지 그냥 뭐 인터넷으로 그냥 보고 사면은 보던 거보다 색상이 또 다르네, 아니면 사이즈가 안 맞네,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신선식품이라든가 의류 쪽에는 온라인 판매가 상대적으로 덜 성행을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신선식품의 배송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마존이 알기 시작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쇼핑에 있어서의 좀 굉장히 좀 하기 싫은 쇼핑 중에 하나가 뭐 일상적으로 늘 먹는 식품, 우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란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달을 떨어질 때쯤에 해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편익을 높여줄 수 있고 충성도를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 없는 시장이라고 여겨서 이런 쪽에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던 데들을 인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노하우를 좀 알고 이런 쪽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을 활용을 한 아마존의 그동안 온라인 쪽의 창고 이런 관리 시스템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수를 했었습니다. 신선식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일주일에 한 1.5회 정도 식료품점을 방문을 한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방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방문할 때 쓰는 돈이 한 107달러 정도, 이게 100달러가 넘는 거죠. 이제 10 몇만 원씩 사게 되는 거고요. 저희도 보통 얘가 있는 한 가족이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장을 보게 되면은 1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어버리죠. 그냥 한 20만 원 가까이 매번 사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마트를 가게 되고, 요렇게 쓰는 비용 자체가 꽤 되다 보니까, 이걸 합쳐보면은 거의 뭐 1년에 5,500불? 거의 600만 원 정도를 쓰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1년에 구매하는 게 한 2,500불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신선식품까지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500불이 되면은 거의 1년에 8,000불, 뭐 한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한 가구에서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존은 이런 신선식품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틀 내에 배송이 되는 상황이고, 아마존 프라임 나우라고 돈을 조금 더 내면은 뭐 한두 시간 안에도 배송이 되는 서비스도 지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어떻게 하면 그 고객들을 잡아놓고 고객들이 이 잡혀진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이탈하지 않게 충성도를 높이면서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고요. 1년 회비가 예전에는 100불이 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올라서 이제 119불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프라임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틀 내 배송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면 더 빨리 배송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엔터테인먼트 쪽에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아마존 프라임 고객에게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나 그러니까 컨텐츠 제공을 그냥 무료로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공짜로 지금 제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 서비스,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해 주다 보니까 저장 공간도 굉장히 큰 저장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지도 지금 무료로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뭐 기프트 카드 아니면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도 프라임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는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프라임 서비스를 활용해본 손님은 절대 이제 다른 데로 못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를 계속 비록 연회비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가입자 기준으로 거의 1억 명이 지금 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계약률이 충성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재계약률이 90%가 넘어서 거의 92%, 93%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연 가입비가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이탈리아, 일본, 뭐 독일 이런 데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온라인 유통업에서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옆나라죠. 일본에도 2010년인가 진출을 했고, 지금 매출 규모로는 13조가 넘는 상황에서 라쿠텐이라고 원래 전통적인 강자가 있었는데, 이 라쿠텐을 꺾고 온라인 소매 시장 점유율을 25% 정도 가져가면서 지금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아마존이 제공하는 제품이라든가 서비스가 워낙 다양해서 이거를 다 드리기는 일일이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아마존 하면 떠오르는 이제 킨들이라고 있죠.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킨들이라는 제품이 있고, 뭐 태블릿 핸드폰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었죠. 이제 그 이후에 뭐 아마존 대시라고 해서 뭐 이런 기기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로 바코드를 스캐닝을 하면은 제품이 구매가 돼서 집으로 배달이 되는 거죠. 그런 제품도 있고요. 아마존 프레시 서비스를 쓰는 고객에 대해서는 이 대시라는 게 그냥 무료로 제공이 됐었고요. 비록 그 기기 값이 아마존이 부담을 하게 되지만 이걸 제공함으로써 계속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아마존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료 배포를 한 거죠. 지금 뭐 아마존 에코 같은 경우 그 AI 스피커죠. 그것도 지금 굉장히 가격을 다운을 시키고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쓰는 고객에게는 굉장히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을,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같은 의미에서 이 제품을 팔아서는 이윤이 안 남고 오히려 손해가 나겠지만 이를 활용을 했을 때 아마존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하는 물품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기업에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제품이 뭐 실질적으로 배달을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제 드론으로 배달을 하는 건데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는 서비스이고요. 영국에서 주문한 지 13분 만에 배달이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블링크라는 보안 업체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인 거죠. 이제 카메라 등을 활용을 해서 이 알렉사를 통해서 소리로 감지를 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표정을 읽는다든가 해서 심리를 예측을 하고 그거를 뭐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뭐 하려고 하는 전략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의류업도 이런 온라인 구매에 있어서 좀 성장이 더뎌왔던 분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은 지금 의류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워드로브라고 해서 이제 7개 자체 의류 브랜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라스트 마일, 이제 마지막 제품을 픽업하는 게 직접 배달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락커를 통해서 배달을 한다든가, 기존에 인수를 했던 이제 홀푸드 마켓에 있는 매장 안에 락커를 설치한다든가, 다른 매장에 있는 쪽에다 이제 락커를 설치해서 픽업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든다든가, 이제 아마존 키라고 해서 창고, 그러니까 뭐 미국에는 집에 이제 거라지라고 그 차고가 있죠. 그 차고 쪽에다가 제품을 놓고 나올 수 있는 아마존 키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보안 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6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창고나 이제 물류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처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거의
5%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미국 뭐 국방부라든가 CIA라든가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매출, 아마존 전체 매출의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익 측면에서는 거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수익이 좋은 산업이고요. 지금은 아마존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간 소매 유통업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가장 크게 같이 불거져서 나오는 이슈가 하나가 있죠. 이제 뭐 고용 인력을 굉장히 필요 없게 만드는 지금 하나의 산업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 로봇을 활용해서 창고 관리를 하고, 뭐 아마존고 같은 매장 내에서도 직원들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계산하는데 필요한 직원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인력의 감소가 큰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한 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편적 최저소득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일을 안 하더라도 일정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아마존 창고를 가본 사람이라면 이 말을 좀 공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이 거의 일을 안 하는 거죠. 다 로봇가 일을 하게 되고, 굉장히 최소한의 사람들만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그 최소한의 사람들도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인력 관리도 약간 로봇처럼 하게 돼서 태블릿 같은 걸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 안에서 최단 경로를 태블릿이 알려주고, 그리고 그 근처에 가게 되면 뭐 진동이 울린다든가 해서 그 상품의 위치도 알려주게 되고, 처리하는데 시간까지 부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가서 물품을 가지고 오는데 뭐 2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사람을 기계적으로 돌리는 이슈가 있어서, 이것도 지금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때는 이제 건강 상태까지 추적을 해서 사람을 로봇같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된 적이 많이 있었고요. 좀 재미있는 거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죠.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쭉 가게 되면 사람이 쭉 서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된 시스템이 도입이 됐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임금을 거의 30% 40%를 더 줄 테니 너는 여기서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음주도 하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뭐 이런 개인적 생활까지도 컨트롤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포드가 했던 거를 지금 아마존도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람이 점점 필요 없게 되고 좀 최저임금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좀 소득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최저 소득의 컨셉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이 물품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도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는데, 상상을 해보시면 집에 AI 스피커 알렉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품을 구입을 하고 싶으면 알렉사한테 뭐 날씨를 물어보고 음악을 틀어줘, 중간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뭐가 필요해 그러면은 휴지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휴지에 대한 처음에 브랜드를 한두 개 정도만 추천을 해주는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샀던 브랜드를 하나를 추천이 들어가고 다른 거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마존 이 자체 브랜드로 만드는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마트에서 이제 노브랜드 같은 거를 만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제품 브랜드까지도 아마존이 가져가게 되면서 훨씬 더 이윤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고 스피커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하루 이틀 안에 배달이 오는 거고, 빨리 시키려고 하면은 돈을 조금 더 내면은 몇 시간 안에 배달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지금 모든 가정으로 직접 배달을 하게 되면은 라스트 마일 코스트, 딜리버리 코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되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 배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마존이 추구하는 바는 클릭 앤 콜렉트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주유소나 편의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홀푸드 마켓 같은 매장들을 통해서 집 근처에 있는데 가서 주문을 해놓고 그냥 가져오는 거죠. 아마존고 같은 컨셉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뭐 스피커로 얘기를 해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뭐 물품이 떨어질 때쯤 우유라든가 계란이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때쯤에는 AI 스피커가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게 떨어져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옆에 근처 매장에 있으니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가구가 어떤 거를 사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 이게 떨어질 거고, 그거를 예측을 해서 근처에 있는 매장에다가 미리 갖다 놓는 거죠. 재고 관리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피커로 물품을 주문을 하고, 그러고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근처에 있는 매장에 들어가서 뭐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죠. 아마존 고의 컨셉을 빌리면. 그렇게 되면은 뭐 계산을 따로 할 필요도 없게 되고, 굉장히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쇼핑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추구하는 거는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알기도 전에 1시간 안에 미리 제품을 필요한데 갖다 놓고 제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구상의 가장 부유한 5억 인구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그에 응당하는 서비스 피를 받겠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은 아마존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과 아마존이 얼마나 큰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감이 좀 생기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앞으로 어떤 산업이 좀 뜰 수 있을지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저희 애랑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애가 유튜브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뭐 구글을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에 좀 밀접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거를 뭐 장난감을 좋아할 때 장난감 자체를 사주면서도 이 장난감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이 장난감 살 돈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해준다라면 아이의 이제 경제적 관념 같은 것, 개념도 좀 잡아줄 수 있고 좋지 않나 싶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